보통은 아니세요. 요 근래에 남편이 시가와 잘 조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날벼락 맞았네요. 점심 먹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거실에서 얘기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다. 내일 너희 집에 가야겠다. 내가 못 갈 때도 아니고 라고요. 그래서 전 왜? 그리고 뭘 참으셨다는데?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남편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문을 보냈어요. 뭘 참았다는 거야? 진짜 우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꾀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안 왔다느니 시댁이 뭘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러냐고, 얘가 매사에 부정적이라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두냐고 어디 아픈 애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남편 편으로 보냈던 시아버지 떡케이크도 다 버렸다면서요. 떡케이크 그거 제가 보내드린 줄 알아요. 제가 시아버지가 청감을 들은 거 못 먹는다고 시어머니가 난리치면서 케이크 사오지 말라고 해서 빈손으로 가긴 좀 그래서 비싼 떡케이크 알아봤거든요. 돈은 남편이 냈는데 남편이 그거 자기가 산 거라니까 그럼 진작 말하지. 말했으면 안 버렸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뭐 가족이 됐으니까 같이 자고 해야 알아가고 친해지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 전부터 이 결혼 잘 생각해 보랬는데 이게 뭐냐고 막말을 하시네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옆에 없는 줄 알고 저보고 미친년이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혼 얘기 꺼낸 게 잘한 거랍니다. 진짜 말이면 단줄하나. 남편도 그런 막말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혼하면 엄마랑도 인연 끝인 줄 알아. 자식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아,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아니, 화가 나요. 제가 한 것들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냥 불효자 되어야겠다고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제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는데 뭔가 갑갑하고 대놓고 욕먹어서 짜증나네요. 남편은 괜찮은데 진짜 시어머니가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혼 생각 간절하네요. 시어머니와만 연 끊고 잘 살아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감정은 잘 정리가 안 되네요. 결혼 생활은 길 텐데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부부가 맥이 빠지고 서로에게 더 거리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진지하게 한 번씩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복이 될까요? 남편은 아무리 엄마라도 선을 넘었다고 자신도 안 본다고 그러네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 때문에 머릿속이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후기. 위의 일로 결국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불려갔어요. 남편이 말로써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모든 사실을 들으신 친정엄마가 앞으로 우리 딸 시댁에 발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시키겠다고 남편한테 말했고요. 남편도 다시금 심각성을 느꼈는지 혼자 시댁 가서 대판한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욕하는 것까지 다 들었고 이젠 시댁 방문 안 하겠다고요. 친정엄마가 그러시네요. 또 한 번 이런 일 생기면 무조건 헤어지라고 이혼을 가슴속에 품고 살라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친정엄마 마음이 어떨지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집에서 울고 시금전폐하는 꼴 보이니 남편도 더 아차하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 목소리 앞으로 안 들을 생각하니 그건 편하네요. 아, 정말 자고 가는 걸로 이런 사달까지 나야 하는 건지 씁쓸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남편이 적극적일 때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세게 나가서 남편이 싹 교통정리하게 해요. 흐지부지 시간 끌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평생 시모 안 보고 살겠다. 대신 모자 영 끊는 여자 되고 싶지 않으니 너는 시가에 다녀라. 시모가 집에 오게 하거나 나한테 시가 소식 일절 전하지 말아라. 못을 박아요. 시모는 차단하시고 아니면 깔끔하게 이혼하세요. 두 번째 사연. 나는 아둥바둥 돈 모으는데 남편은 시댁에 펑펑 쓰네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지네요. 이곳에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 결혼 전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어요. 무심한 아들인 것 같았는데 연락도 잘 안 하는 모습만 보다가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를 엄청 챙기네요. 남편한테 매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진짜 제가 많이 못된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신랑은 벌이가 꽤 좋은 편이라 크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죠. 저는 집도 전세인데다가 신랑 사업상 빚도 있고 앞으로 아기 교육이며 집도 사야 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지금 아기 어릴 때 열심히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직장이 서울이라서 나중에 수도권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더 골치가 아프겠죠. 부지런히 빚 처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방 아파트 전세금을 뺀다 해도 웬만한 수도권 전세금 충당도 어렵고요. 신랑도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본금이 꽤 필요할 테니까요. 막상 제가 씀씀이가 큰 편인 건 함정이지만 변명하자면 식구들 식재료 및 간간히 배달 음식에 돈 썼지 제 옷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안 산 지는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랑도 자기를 위해 돈 함부로 쓰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제가 생활비 얼마 쓴다고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평소엔 매우 털털하고 수다분한 사람이지요. 다만 총각 때 외제차를 좋아해서 거기에는 돈을 좀 썼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재테크의 귀재라서 나도 엄마 따라 돈 아끼고 재테크를 잘 하겠으니 경제권 달라고 결혼 전부터 외쳤지만 신랑은 생활비는 넉넉히 주겠지만 자기가 사업 운영해야 하는 돈도 있고 잡혀 살기 싫다며 경제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니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겠다는 주의예요. 생활비는 섭섭치 않게 줍니다. 그래도 경조사비나 이런 건 통일하기로 해서 양가 부모님 생신과 어버이날, 추석, 설날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1년에 300만 원이지요. 누구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큰 돈이지요. 작년에는 신랑이 저와 상의 없이 알리지 않고 80만 원짜리 핸드폰을 통신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서 시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돼서 노발대발했어요. 시아버지 폰이 오래돼 손자 영상통화용 핸드폰을 사주고 싶었다고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와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왜 자기 돈 쓰는데 허락받아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신랑이랑 결국 크게 싸웠어요. 사실 친정에서 아기 100일 때까지 빈대붙어서 다 키우고 왔는데 10원 한 푼 드리지 않고 나왔어요. 저희 친정집은 노후 대비 탄탄하시고 저희에게 물려주면 물려줬지 받기는 싫다고 하셔서요. 그러고는 생신이나 설 때 용돈 드리면 돌려주려고 하기 바쁘신 타입이세요. 세뱃돈으로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 민망하게 훨씬 많이 돌려주시고요. 저희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용돈 받기 싫다 하세요. 친정엄마는 식비 아끼라며 반찬도 손수 만들어 자주 택배로 붙여주세요. 저는 심정적으로 많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얼른 집도 구하고 번듯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저 좋겠다는 부모님 말씀에 100일 된 아기와 저 산후조리 해주신 사례금 드리려던 것도 아껴서 저금해뒀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분이 상하는 건지도 몰라요. 친정아버지 퇴직할 때 남편이 통 크게 300만 원 드렸지만 나중에 친구랑 우리 아기 100일까지 키워준 비용 퉁치듯이 생각하는 뉘앙스로 톡한 내용을 발견해서 열받았었고요. 올해는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와서 찾아뵙고 싶지만 시국도 시국이고 거리도 멀어 패스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과 일주일 차이인데 친정엄마 생신도 함께 패스하기로 했고요. 양가에 선물이나 현금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신랑이 갑자기 로봇 청소기 2대를 시어머니 선물로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댁이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지역인데 공청기가 없어서 공청기 사드리자 했어요. 사실 작년 아버님 생일 선물로 제가 공청기 말했는데 자기 맘대로 핸드폰 사드렸죠. 그러고는 공청기 작년에 안 사줬던가?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댁엔 용돈 드리는 거 대신 공청기 사드리자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수가 틀렸나 봐요. 용돈도 드리고 공기청정기도 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공청기 있어서 양가 똑같이 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적게 드리는 거 아니다고 했는데 신랑은 부모님께 자기가 번 돈 드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냐며 통제받기 싫다고 하네요. 감정이 격해져서 작년 아버님 생신 핸드폰 선물 드릴 때 화났던 이야기도 했는데 저를 부모님 드리는 돈 아까워서 닥달하는 여자로 몰아붙이더군요. 이때 아니면 부모님께 언제 선물해 드리겠어? 그게 그렇게 아깝냐?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80만 원짜리 폰에 요금제도 대신 내드리는 거 제가 생각한 생신 선물 스케일보다는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손자랑 영통하고 싶다는데 바꿔드리고 싶다고 미리 저에게 말했다면 기왕 사드리는 거 좋은 폰으로 바꿔드리자고 제가 먼저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은 제가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것 같대요. 무작정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돈 아끼는 수전으로 물더니
주변에는 월 1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생신에 이 정도도 못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용돈 드리는 오빠 주변에 여유로운 사람들처럼 모아둔 자산이 많아? 우리 앞으로 돈 많이 모아야 돼.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 다 따라할 순 없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는 얼마나 돈 모아서 결혼했냐고 반격하네요. 사실 저는 돈 거의 안 모았고 친정 부모님 돈으로 시집왔어요. 그래도 집값이며 결혼 비용 모두 반반해서 왔고요. 저희 친정이 오히려 자잘자잘하게 더 들었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 친정의 저는 진짜 몹쓸 딸이네요. 그리고 신랑만큼 제가 돈을 잘 버는 직종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느라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돈은 신랑이 약간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덜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딱히 아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 당시 빚은 없었어요. 저는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했어요. 내 돈 나눠가며. 그랬더니 처음부터 생활비도 각자 반반 내자고 하려 했다는 신랑의 말에 너무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본인보다 벌이가 훨씬 적은 이제는 휴직 중이라 수입 없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과 결혼을 했나 싶고 이 사람에게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싶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지출 내역을 포함해 사소한 것들도 남편과 다 얘기하고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애썼는데 신랑은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상관마라고 하니까요. 제 직업이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 복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이 걱정이 됐는데 진짜 제가 이 직업이라도 없었으면 얼마나 무시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절대 힘들어도 직업을 꼭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릴 때 아주 큰 부는 이루지 못해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번듯한 살집이 있고 아기 교육하는데 궁색하지 않은 중산층의 미래를 꿈꿨는데 신랑은 제가 수도권 집을 탐내는 것부터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의 분위기는 다들 엄청 열심히 돈을 벌고 굴리고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 위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고 실제로도 부를 축적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랑은 그런 저희 집의 분위기를 일면 수긍하면서도 다소 전투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느낌. 시부모님은 평소 뭐든지 저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는 편이고 물려주는 것은 없어도 노후를 부탁하는 일 없이 두 분이서 잘 지내시겠다는 주의세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노력하시고요. 저도 그런 두 분께 큰 불만은 없어요. 언젠가 신랑 부모님께 수도권의 살인적인 집값에 대해 말씀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면 걱정이다. 나중에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과욕 부리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시댁에 손 벌릴 것도 아닌데 솔직히 집 사는 게 왜 과욕일까? 의문이 들었고요. 집안의 분위기는 당연히 다 다르니 어쩔 수 없지만 저와 신랑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는구나 생각이 드니 간극을 좁히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얼른 집 사도록 돈 모으라고 푸시해주는 편이어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신랑은 본인 원가족들에게 인심을 후하게 쓰는 편이에요. 조카들도 명절 때마다 장난감이며 용돈이며 살뜰히 챙기고요. 그런 사람이 상견례 때는 저희 아버지가 식사비 결제할 때까지 멍하니 있었고요. 친정집에 저랑 아기가 같이 먹을 때 자기 쓰던 방 흔쾌히 내준 제 동생한테도 해준 거 1도 없어요. 조카는 학렬이 아래고 제 동생은 동생이라 다른가 보다 싶지만 서운한 건 사실이고요. 올해 시어머니 생신 선물에 용돈까지 얹어드리자고 하는 사람이지만 결혼 후 제 2번의 생일을 치를 때마다 모두 생일 당일 저에게 뭐 갖고 싶냐고 묻고 선물 괜찮다고 하니 케이크와 꽃으로 그냥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 첫 생일은 그나마도 생일 날짜를 까먹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게 서운함이 있다 보니 열과 성을 다해 시어머니 생신 챙기는 모습이 더 크게 와닿네요. 저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집도 구하고 하기 전에는 무조건 아낀 뒤에 그 뒤에는 인심을 쓰자는 주의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렴치하는 완전 짠순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랑이 보기엔 글쎄요. 저는 시가의 전염병 때 장도 못 보시고 만난 거 못 드실까봐 베개도 산지에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신행 다녀온 뒤 선물도 첫 해 생신에도 나름 신경 써서 고급지게 대접해드리려 했어요. 영상통화 아기 보여드리려 최소 주 2회는 드리고요. 아주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대 먹은 며느리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랑은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 잘하느냐? 딱히 아니고요. 무심한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30만 원대 공기청정기 드리고 저희 친정엄마 생신 선물로 30만 원 현금 용돈을 드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신랑은 시어머니한테는 공청기 플러스 30만 원 용돈에 로봇 청소기까지 사드리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친정만 생신 선물은 동일 수준으로 드리자고 구체적인 말은 없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빚 있고 모아둔 자산 크게 없고 근시간 내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 및 신랑 사업 근거지 옮길 예정인데 육아휴직 중이라 제 수입은 없고 신랑이 벌이는 좋은 편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신랑 말대로 제가 좀 못되게 군 건가요? 후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니 요즘 말로 현타가 오네요. 저 혼자 아둥바둥 돈 모으려 하는 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남편 쓰는 만큼 쓰고 친정에도 안 받으시더라도 꾸역꾸역 같은 비용으로 용돈 드리려고요. 넉넉히 주는 생활비에서 뒷돈만 들고 복직하게 되면 제 돈 살뜰히 모아서 챙겨두려고 합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혹시나 수도권에 이사할 때 친정에서 해준 만큼 지분 설정하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러려고요. 공동명의하고 지분 설정해서 확실하게 선 그어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해야 하나 싶지만 네 돈 내 돈 하면서 챙길 건 챙겨야 나중에 서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은 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자기가 번 돈이니 시댁에는 자기 돈 후하게 쓰며 선물하고 처가에는 자기 돈이니까 안 해도 되고 들이면서도 애 봐준 대가라 퉁쳐. 기본적으로 님이 객이고 시댁 식구들이 가족인 거죠. 평생 객으로 살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네요. 두 분의 가치관부터가 다르니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